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황입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부터 제 관점을 설명드렸는데, 차이나 전기차가 슬슬 좀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던 그 관점이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영상을 좀 봤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지속적으로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향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두 개 중에 한 개는 중국산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 굉장히 높죠. 글로벌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도 대략적으로 한 50%가량 차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와주고 있냐. 영원한 적도 동료도 없다. 중국과 손잡는 한국 기업들이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나 회사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적이 오늘의 또 동료가 될 수 있는 게 이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수익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배터리나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이고 중동아시아 지역이나 중남미 지역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가장 좀 우려를 할 수 있었던 점이 바로 관세였죠. 유럽연합에서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차이나 전기차의 악재로 작용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유럽도 정시 시즌에 다가왔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무역 제재를 가하게 되면 유럽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진행을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관세 폭탄을 내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나서 바로 또 터키죠. 터키의 이 전기차 공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타격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 쪽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파일을 넓히기 위한 어떤 전략을 펼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중국 전기차들이 공략하는 이 신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중동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시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죠. 특히 BYD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시장 그리고 캄보디아 시장으로 점유율을 확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산업에 굉장히 진심인 상황인데 2030년대에는 80만 대 보급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아시아나 남미 시장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살펴봐야 될 점이 GDP 성장률이라고 설명드렸었죠. GDP 성장률이 증가하면 할수록 경기 소비가 늘어납니다. 때문에 전기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공장을 확대하는 게 유리하겠죠. 실제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시아에서 경제 성장률 1위가 캄보디아다라는 예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또 2024년에 GDP 성장률 5.8%를 예상을 하고 있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아시아, 캄보디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파일을 확대하는 중국의 이 전기차 기업들의 어떤 전략 자체가 좀 유효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부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2023년뿐만 아니라 24년까지 중국의 배터리나 전기차 기업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2023년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CATL 그리고 BYD가 합치면 50%가 넘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2024년 점유율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기업이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SK온 그리고 삼성 SDI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CATL, BYD가 이 3사를 합친 점유율보다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성과 점유율 확대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포인트도 BYD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테슬라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 투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중국 증시를 살펴봐야겠죠. 현재 2948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2022년도와 23년도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어서 지지를 받아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22년과 22년도겠죠. 22년 상반기와 22년 하반기처럼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결국에는 중국의 증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유동성이 돌면서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중국의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이 증시 자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동향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죠. 파월 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인플레이션이 2%까지 달성을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시장이죠. 이 고용시장 자체가 냉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때문에 미증시에서도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현재 CPI 지표도 보게 되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6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가 3.4%였는데 실제가 3.3%를 기록을 했죠. 7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가 3.1%였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둔화된 수치를 전망을 했는데 실제 결과값을 뽑아 보니까 더욱더 둔화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가파르진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 중국의 5% 성장도 가능한 상황인데 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급 준비율을 날리게 되면 유동성,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이 중국 증시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국 증시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가장 높은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들도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글로벌적인 스탠스를 보더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경기 상황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 고용시장도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에서 동결을 한 건데 현재는 고용시장이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 글로벌 스탠스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가 부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차이나 전기차도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바로 원자재입니다. 자, 여기 다소 지루할 수 있어도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쿠퍼가 바로 구리 가격이죠. 닥터커퍼라고도 하는 만큼 경기 선행 지표에서 핵심으로 작용이 됩니다. 구리 같은 경우 2024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AI 붐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전력 수요도 증가를 하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구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이 이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미국도 중요한데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국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 자체가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게 되면 어쨌든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소비량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실적도 증가하는 연결고리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발트군인지수라고 가져왔습니다.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발트군인지수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표 자체도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철광석 가격이랑 이 석탄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인데 이 발트군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주면서 그만큼 이 운임에 대한 물동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무역 수지랑 또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실적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현재 발트군 지수가 상승하는 측면 자체는 크게 보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랑 배터리 기업까지도 좋은 영향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이라고 철광석 가격입니다. 발트군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이 바로 철광석 가격 반등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철광석 가격이 다시금 140달러까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강하게 작용이 된다. 기대감을 통해서 증시 역시 부양된 모습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석탄 가격도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죠. 결국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증시 역시 살아나는 전망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전망을 좀 해드렸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살아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2일 날 실제로 예측치보다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자재가 반등하는 모습, 순환매를 통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경기도 살아나는 모습을 전망을 한 거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역 수지였고 무역 수지가 실제로 예측치보다 더욱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매 판매도 7월 15일 날 나오게 됐는데 이전 6월 7일과 6월 17일 날 동향을 보게 되면 무역 수지가 잘 나오면서 소매 판매도 증가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가 살아나는 모습. 그렇게 되면 결국에 7월 말에 중국 제조업 지표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중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이제 들어선다. 그러면서 소비량 자체가 증가를 하고 중국 전기차 기업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실적도 늘어나면서 중국 증시 자체가 부양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현재 스탠스가 어떤 상황이냐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지급 준비율을 낮춰주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돌게 할 수 있다. 그럼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차이나 전기차도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받을 가능성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한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내용이 좀 어려웠다 하면은 영상 좀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대한 공부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